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독한 영선씨의 엉망진창 통영살이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멸치를 손질해서 엔초비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통영은 바다 마을이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생멸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림을 해 먹거나 익혀 먹는 용으로 나온 멸치다 보니까 생으로 회무침을 해 먹을 순 없었고, 제가 멸치 조림을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맛을 내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서 우선은 엔초비를 좀 담궈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레시피가 있거나 하진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엔초비라는 게 염장한 멸치를 엔초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멸치를 좀 씻어서 내장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깨끗한 소금에 버무려서 멸치를 절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멸치를 절이고 있는 과정만 보고 계실 텐데, 완성된 지금은 엔초비 파스타를 해먹거나 혹은 엔초비를 가지고 샐러드를 해먹기도 하고 여러 곳에 활용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멸치를 구하실 수 있다면 집에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둘째 주쯤 해서 제 친구들이 통영에 연달아서 2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제가 먹고 반했던 식당들이나 혹은 좋았던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인당 3만 원이라고? 진짜 반성해야 돼. 밥집들. 아니 근데 통영이 반성해야 돼. 아닌가? 아니 그래서 통영이 오게 된대. 아니 봐봐, 너가 말했잖아.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겠어.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해야지.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여기. 근데 어딜 가나 요즘 통영도 반이다? 밥 양을 진짜 허접하게 주는 데가 있고 밥 양을 진짜 제대로 되게 주는 데가 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진짜 맛집들은 밥 양을 제대로 줘. 그러니까 인정받지 않겠어, 오래 사는 거. 어디 가면 2숟가락 먹으면 밥이 없어. 아니 지난번에 여기서 술 먹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한 50대야. 대멈이라고 해요. 대멈. 제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통영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통영을 데리고 오거나 통영에 함께 여행을 한 사람들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친구들이 통영에 놀러 와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나 혹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아, 통영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라주지? 근데 막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타로를 보려고 간 건 아니었고, 그 식당 사장님이 위에 카페에 커피를 결제를 본인이 할 테니 가서 커피를 한 잔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이 식당의 음식이 진짜 정말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 먹을 배는 없으니 그러면 추가 요금을 내고 타로를 보겠다 해서 이제 친구는 친구대로 타로를 받고 저는 연애운을 가지고 이제 타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약간 무서웠습니다. 사람한테 언니 빠졌는데? 그죠? 마음이 빠졌다.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 맞아.
집착 막 이런 게 빠졌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마 이 사람도 이런 것 같아. 언니하고의 사랑의 궁합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뭐냐면은 사랑의 연애 합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뭐 성격은 맞진 않아. 짜장면 짬뽕 같은 이런 성격이야. 그러는데 왜 있잖아. 한 사람을 좋아하면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 근데 둘이가 그런 사랑이야. 그런 걸 가진 스타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즐거운 친구 같은 이런 거 하면 되고 연애는 이런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 연애는 이런 사람하고 연애에 그게 잘 맞아요. 이 사람 굉장히 뜨거운 이게 또 있고 집착 이런 게 둘이가 있거든 이 사람하고는. 그래서 약간 구별을 사랑하려면 오히려 이런 사람.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아까 갔던 식당은 동피랑 101이라는 동피랑에 있는 식당이고요. 지금 타로를 보고 있는 이 카페는 인생 타로라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럼 결과적으로 부산으로 가져야겠네. 이전에 이 친구가 술을 참 좋아하는 친구여서 저 부산 계속 있어. 1차에서도 술을 꽤나 많이 마셨지만 또 2차 가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통영의 지하실이라는 위스키 바에 왔습니다. 여기서 꽤나 오래 놀았어요 이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술을 많이 먹었으니 내일을 위해서 이제 실패하셨지만 술안을 조금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술 좋아하는 친구는 집에 갔고요. 그 다음날 바로 또 대학교 동기가 놀러 와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날인데 통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같이 덕유산을 가기로 한 날이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덕유산으로 가서 다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까지 산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덕유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거를 상고대라고 하나요? 이제 설산의 풍경을 정상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눈이 다 녹기 전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부분부터 너무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안에서도 집안일이라든지 혹은 빵을 만든다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취생으로서의 모습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통영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갈비를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게 아마 3차일 거예요. 고등어 회랑 전갱이 회 먹으러 또 3차를 달려보았습니다. 이날은 1월 28일이고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찍었던 영화를 유튜브에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어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날로 생으로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좋군요. 네.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통영으로 이사 온 지 이제 약 29일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먼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통영으로 이사를 왔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24년, 2025년이 저에게 되게 힘든 상황이나 시간들이 많았어요. 자세하게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25년 1월 달에 저희 집 또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또 심장 관련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뭐 계속되는 수술 그러다가 이제 뭐 손을 못 쓴다, 발가락을 이제 절단을 해야 된다. 뭐 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돼서 지금은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우선 저에게 제가 한영선이라는 삶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가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만 받는 것도 조금 힘든 사람인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오는 어떤 영향들이 저에게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해오던 일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딱 이제 종료가 되면서 어차피 저의 생계를 위해서든 무엇으로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예, 뭐 근무 종료일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조금 더 계약 연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제의도 받았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좀 타파하고 싶다. 좀 깨고 나가고 싶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안정적이고 너무나 평화롭고 평안하다라고 하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하고 소모되고 소비된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게 2025년인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도 남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알아들어야만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어떠한 상황들. 그래서 성장했냐? 물론 어떤 부분 성장했겠지만 내가 바라는 성장은 이런 성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한영선이라는 사람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근무 종료와 함께 좀 큰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공간을 바꿔보자. 내 주변을 바꿔보자. 그거에 가장 좋은 도피처가 혹은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저에겐 통영이었던 것 같아요. 통영을 여행을 계속 오면서 2025년에는 거의 매 주마다 왔어요. 거의 달에 초입 부분에는 달에 한 두 번, 한 번 이렇게 오다가 10월쯤부터는 매주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10월 마지막 주쯤에서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한테도 통영에 가서 살고 싶다, 통영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또 직장도 이쪽으로 옮겨볼까 해서 직장 면접도 두 군데 봤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을 정말로 구해버렸고 직장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짐을 바리바리 다 써들고 집 계약 또 와서 짐 다 싸들고 이사 들어오는 날 집 계약하고, 그리고 사실 이 집을 입주자분이 당근에 올려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집 계약을 하고 싶다, 나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을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통영에 살고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안산에 살고 있고 직장 출근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 시간이 맞아야 집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셔서 주말에 쉬고 저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럼 일요일 하루 맞는데 일요일 날은 그분은 또 부산이나 뭐 다른 타 지역에 가실 일이 있고 뭐 친구랑 뭐 만나야 되는 어떤 약속이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집을 못 봤어요. 이 집의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도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중의 돈, 이 집을 계약할 수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이 집이 정말 베스트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바로 하겠다고 그냥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사 온 날 계약하고 딱 집을 딱 들었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상황이긴 했어요. 벽지가 일단 다 뜯어져 있고 막 조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고, 보일러도 안 들어가 있고, 세탁기도 와 이게 뭐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살면서 계속 또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싱크대 밑에 물이 계속 새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저는 뜨거운 물로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뜨거운 물이 아무리 뜨겁게 틀어도 보일러의 최대 그 세기로 온수를 해도 물이 미적지근, 그래서 바람이 이제 우풍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다 보니까 추워서 추워서 자꾸 이렇게 몸을 오그라든 채로 머리도 이렇게 감아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1월달은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야 되니까, 내가 여기 아무 연고가 없는 도시에 왔기 때문에 막 비비고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구도가 조금 바뀌고 약간 저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는데, 카메라 그 영상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와가지고 정리 좀 하느라고 양해 부탁드려요. 어쨌든 통영에 와서 지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24년, 25년을 소모적으로, 소비적으로 보냈다면 26년 통영에 와서는 조금 이렇게 인풋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기회가 좋았던 게 25년 마지막 달 12월 달에 채이랑 저랑 같이 이제 입시 연기를 같이 했던, 입시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영화를 좀 달마다 찍고 싶다, 그런 프로젝트를 좀 구상 중이다. 그래서 첫 딸이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야, 나 최근에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는 저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냥 해주려고 간 거였는데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본인들이 원래는 쓰고 싶었던 어떤 시나리오의 방향성이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틀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버린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래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아본 적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냐? 내가 해도 되는 거냐? 물론 하라 그러면 난 하겠다. 근데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이 작업에 있어서 좋을까 나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언니가 해야 돼. 언니가 딱이야. 언니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때 근데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와, 정말 난 대단하구나. 대단하네. 악에 맞춰서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해? 해야 돼? 해! 그런 정신으로 살았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보세요, 여러분. 12월 달 1월 쉬어요. 1월에 쉬는데 집 계약해야 되니까,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통영을 계속 내려와요. 안산에서 통영까지 차로 운전해서 4시간 40분에서 4시간 50분 정도가 걸려요. 휴게소를 안 들리면 4시간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휴게소를 들리면 이제 거의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좋아. 내려가서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뭐 막 면접하는데 직무수행 발표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PPT 자료 준비하느라고 막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이러쿵저러쿵을 하다가 셋째 주 월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막 아침 새벽 6시부터 서울에 있는 어떤 산에 주차장에 모여서 영화를 찍고, 저녁에 저는 콜타임이 처음부터 콜타임 시작부터 불려와서 영화의 끝나는 그 시간까지, 촬영 종료 시간까지 계속 이제 불려 나오는 거죠. 오들오들 떨면서 옷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영화 찍고, 산을 또 오르는 그 촬영이어가지고 또 아침부터 산 오르고, 또 통영 내려와서 또 집 알아보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은 또 직장 생활대로 또 하고 뭐 또 통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짐도 싸야 되잖아요 또. 근데 제가 그 집에서 2년 넘게 살고, 그 집에 들어갈 당시는 그 집이 청년주택이었기 때문에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살 수 있으면은 좋네, 뭐 좋아, 그래, 10년 동안 살지 뭐. 내가 10년 안에 결혼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 나갈 일이 있을까? 내가 안산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023년 당시에는, 그래서 살면서 뭐 이것도 들여놔 저것도 들여놔 막 짐이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혼자 사는데 짐을 싸다 이게 이렇게나 짐이 많을 일인가? 짐을 싸다가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사실. 그 대형 단프라 박스라고 하는 그 이사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 그 박스로 9개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 차로 옮기려고 했던 게 뭐 토퍼, 이불, 옷, 스탠드, 에어프라이, 뭐 냄비,
노트북, 공기청정기, 책, 그리고 이 조립식 가구들, 이걸 다 제 차로 옮기고, 그래서 차가 2대가 움직일 정도로 짐이 많았다. 근데 그 짐을 만약에 포장 이사를 했으면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포장 이사를 불렀더니 포장 이사를 부른 것도 아니야. 포장 이사 견적을 받아서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운 근거리로 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 이제 거리 몇 킬로 이상 갈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는데, 안산에서 통영까지의 거리가 300k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 그 기준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포장이사는 안 되겠다, 내 돈 안에서. 그러면은 반포장이사는 내가 짐을 싸놓으면 그걸 이제 싣고 상하차까지 다 해주시는 게 반포장이사. 근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용달 하나 불러서, 제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집에서 그 모든 짐들을 다 걸어 내려와서 내리고 옮겨주시고, 저는 또 이 집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대신 3층이에요. 2층 줄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또 다 내려놓고 다시 다 3층으로 다시 다 올려놓고 하는데,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12월 달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도 진행했었어야 됐고, 12월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막 사람 만나다가, 짐 싸다가, 막 직장 나가다가, 뭐 통영 내려왔다가, 막 그냥 뭐 정신없이 막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사실. 1월 이제 통영 내려오면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나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잠 안 자야지,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통영 내려가서 난 일주일 내내 잠만 잘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안산에 있을 때보다 잠을 더 못 자고 있어요. 너무 집 구조가, 제 침대가 저기인데 저기서 여기 바로 옆에 창문이 있거든요. 해가 이쪽으로 떠요. 그래서 6시쯤 되면 불그스름하니 해가 뜨는 게 보이고, 9시쯤, 이제 9시도 아니야, 한 8시쯤 되면 해가 이따만하게 제 창문으로 들어와요. 눈이 부셔서 잘 수가 없습니다. 암막 커튼 달으라고 주변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거 재는 이거 센치 재는 거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계속 못 달고 있어요. 언젠간 달겠지. 언젠간 달 거야 분명히. 언젠간 달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뒤돌아서 자면 되잖아. 자고 싶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요. 저 바로 앞에가 4차선, 아니 그 4차 그 뭐라 하죠? 교차로여서 버스 다니는 소리, 오토바이 다니는 소리, 차 빵빵 대는 소리, 뭐 부앙 엔진 소리, 별의별 게 다 나가지고 이거는 방음에 안막에 뭐 사실은 이사를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거실 나가서 자든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이거 봐요. 다 들리죠? 네, 잘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네. 빨리 자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대신 빨리 자면 돼. 근데 또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뭐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자꾸만 1시 2시가 넘어버리니까 바쁘게 살면 되지 뭐. 나쁘지 않지 뭐. 어쨌든 그렇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인풋을 많이 채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풋을 채우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공의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 김에 목공의, 물론 네, 어쨌든 목공의 자격증을 딴 걸 바탕으로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공예를 배우면 좋겠구나. 특히나 통영이 공예로 유명하잖아요. 12공방이라고 해서 12가지 통영의
어떤 공예 문화가 있거든요. 누비도 그렇고 나전도 그렇고 소반, 목공도 있고 갓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번에 통영시에서 나전칠기 교실이라는 거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강생을 모집 중이어서 제가 그 지원서를 써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왕에 배운 기술 써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뭐 제 또 40살의 목표는 평창에 가서 한옥학교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목수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나무로 인공적인 재료 없이 집을 짓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는 죽기 전에 제 집을 제 손으로 지어서 그 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놓는 가구나 뭐 장식이나 뭐 오브제 같은 것들을 나전칠기를 통해서 오칠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자개 공예하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 드려가지고 초급, 중급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수업은 저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냐 이런 것도 여쭤보기도 했고, 그래서 계획서를 잘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물론 지금 목이랑 어깨가 최근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깨가 많이 이렇게 아프긴 한데, 너무 예쁜 거 아시죠? 너무 예쁜 거 아시죠? 자개 진짜 화려하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자기 공예가. 그걸 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조명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스탠드 하나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그 빛으로만 이렇게 한 방을 밝힐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생각 정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제발 뽑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나전칠기 교실의 수강생으로 있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영에 내려와서 제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저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게, 통영에 가서 뭐 하려고? 통영에 뭐가 있는데? 왜 통영? 에? 막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제 나이가 막 한 20대 한 초중반에 통영을 내려온다고 하면 그 반응들이 낯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저는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왜 그러지? 통영도 한국인데 내가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 가는 사람한테 이민 가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뭐 너무 낯선 문화이고 너무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타지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민 간다고? 왜? 가지마! 야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걱정을 하긴 하는데, 통영 한국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통영에 뭐가 있는데? 누가 있어? 통영에 뭐가 있어?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막 이래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이야 통영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대단한 거지? 내가 살고 싶은 공간,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 뭐 이런 거에는 그닥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뭐 없는 것 같은데, 통영 간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 걸 보시면서 통영에 가서 사는 게 그렇게 막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구나. 통영 가서 사는 사람 영상이 되게 잘 사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상들이 1년 동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아직까지는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행복해요. 제가 지금 얻은 집이, 집 안은 박살이 나 있지만 집 밖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편의점이 많이 멀긴 하지만 편의점 올라가는 길에 동백이 펴져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바라보고 이러고, 조만간 이제 4월이나 5월이 되면 제가 벚꽃길이라고 하는
이 길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쪽 창문을 열면 벚꽃나무가 6그루가 보이고요. 저쪽 창문을 열면 벚꽃나무가 4그루가 보여요. 저는 4월, 5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개한 벚꽃들,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창문 열고 바라보면서.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때까지 벽지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여기는 이렇게 약간 이걸 뭐라고 할까? 바다포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바다포도. 응. 바다포도 벽지. 이 반대편은 이따만한 꽃 벽지. 그리고 그 옆은 뭐 찢어진 게 규칙적으로도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찢어진 그냥 누런 벽지. 여기 블라인드 색깔 보이시나요? 블라인드가 니코틴색.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 위치가 되게 좋아요. 해도 잘 들고, 너무 잘 되는 게 지금은 문제이긴 하지만 익숙해질 거고, 여기 되게 개성 있고 굉장히 독특한 사장님들과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저는 통영 시민이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통영의 여행객이 아니거든요. 전입신고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근데 주말이 되면 저는 저희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요. 다들 줄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젠틀리피케이션인가?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전혀 누릴 수 없네. 그리고 주말 장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또 평일에 문을 안 여세요. 그래서 이제 가야지 하면 클로즈, 휴무, 우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통영은 어딜 가도 줄을 서도 막 그렇게 막 서울처럼 막 진짜 막 대단히 막 대박 막 와 이걸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현타가 올 정도의 줄을 서진 않거든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일찍 가면 되죠. 저는 여행객들보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출근해도 돼요. 통영은 되게 재밌는 게 물론 4박 4일 수 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자주 가는 바가 있는데 그 바 사장님은 제가 통영에서 굶어 죽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시나 봐요. 저 빵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공기관에서도 일해봤고 목공예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줄 안다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담을 했을 뿐인데 사장님 갑자기 저희 동네에 그 되게 유명한 빵집이 지저트라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빵집 사장님이랑 아는 이제 형 동생 사이라고 전화해가지고 너네 뭐 사람 구한다 안 했나? 그래서 여기 뭐 그 동네로 이사 왔는데 뭐 빵 만들 줄 안다 하는데 뭐 자리 없나? 막 이렇게 막 제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 주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 여기 와서 일해. 너 뭐 여기서 일할래? 너 거기 사람 구한다던데 거기 가보세요. 이러고. 일단은 저는 지금 백수로 조금 지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대신에 뭐 이력서라든지 뭐 이런 조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들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면접이 있으면 면접을 보러 가고 있고 그런 와중입니다. 네. 재밌어. 그래서 뭐 지금 안 그래도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내가 도배 전문가는 아니니까 도배를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겠지만 영상 검색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배를 좀 배워볼까? 도배 학원도 차로 한 10분 거리 안에 있어가지고 도배를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 2026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제 어떠한 외부적인 목표이고
제 내부적으로는 조금 진정하고 여유를 좀 찾고 쉼을 조금 가지고 제가 청소년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제가 제 소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한 5월까지는 목이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엄청나게 건조했었고, 그래서 막 축농증 걸리는 것도 그렇고 조금 비염도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왔어? 안녕?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런 텐션이나 이런 톤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약간 이런 반응들이 보여서 왔어. 안녕. 이렇게 자꾸 제가 내던 톤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톤들을 쓰다 보니까 숨도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원래는 되게 제가 무심한 사람이거든요.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고 눈치 안 보고 근데 작은 소리에도, 작은 어떠한 액션에도 흠칫흠칫 놀란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남의 어떤 다른 데서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남아있고, 왜냐면 애들이 싸우는 거면 말리러 가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톤이 약간 싸우는 것 같다? 빨리 가야지. 약간 이런 반응. 계속 텐션이 자꾸 위로 올라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낮추려고 해요. 네. 제 소리를 찾는 거, 그게 가장, 그러니까 내 소리, 내 숨, 내 텐션, 내 톤을 조금 찾자. 그게 가장 제 내면적으로의 목표입니다. 2026년의 목표. 그래서 나의 템포를 다시 찾자. 네. 사실 누군가 최근에 저한테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통영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의 모습이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어떠한 목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난 다음에 2026년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어떤 템포와 어떤 텐션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배우는 한 해가 되어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통영 시민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나 통영을 사랑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2026년 1월달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목표했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조금 무너져도 다시 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우리에겐 또 다른 시작이 매일매일 주어진답니다. 아시죠? 너 알지? 응, 알아.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요. 화이팅! 야!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